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유튜브 현재 지금 조회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무려 구독자 12명, 그리고 좋아요 10건, 조회수 174회. 생각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관심을 좀 주셔야 내용을 올릴 때 좀 자주 올리게 되니까 주변 분들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추천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전자 신청하실 때 그 별지 채권 그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지 채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메모장이나 종이에, 여기에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면 여기에 국민은행 한칸 띄고, 그리고 계좌번호 이걸 적으세요. 그 전자소송 하실 때 그 첫 번째 그 화면 넘어가고 잘 보시면 밑에 그 별지라는 거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흑열 보정 받는 게 별건 아닌데, 내가 진행 시간이 좀 지체가 되니까 가능하면은 흠결 보정 나오지 않도록 서류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 그 개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 개인회생을 치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100만원? 요즘 그런 분들이 계시나? 보통 통상적으로는 뭐 190만원에서 뭐 500만원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광고에 속지 마세요. 여기 기각 시 100% 환불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판사가 기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각 전에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무료 상담 하실 때 판단을 해요. 당신은 개인회생이 될 수 있다 없다, 딱 보면 나오거든. 지금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 기본 조건에만 맞아서 만약 이게 어긋나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되겠지만,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파산의 개인파산은 짧게 말하면 일반적인 과정이 있고, 바로 끝나는 동시폐지가 있고, 중간에 끝나는 20페이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면책받는 거. 내가 과도한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를 갚지 않고 면책받는 게 파산이고, 그리고 현재 내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이 한 5억이 있다. 근데 내가 소득이 있어서 이 5억에 대한 걸 정리하지 않고, 그리고 신용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5억이면 5년 60개월 동안 갚아야겠죠? 이거를 내가 갚겠다, 이런 목적이거나, 또는 내 재산이 한 1,000만 원 있다. 내가 월급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때 내가 가진 재산의 이상을 갚아야 되니까 1,000만 원 이상 갚고 나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고 싶다. 이 목적으로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은 이렇게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재산이 없다. 채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도저히 갚기 힘들겠다 싶을 때는 개인 파산으로 가시는 거고, 개인 파산의 절차는 딱 세 가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바로 폐지되는 동시폐지. 이거 동시폐지는 기초수급자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동시폐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끝나는 20페이지,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 종결 과정, 요 딱 세 가지로 나뉘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매달 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직업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내가 돈을 벌고 있다. 금액이 얼마든. 그런 경우에 내 생활비는 놔두고, 그러니까 물론 최저로 해야겠죠. 나머지 비용으로 갚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재산이 약간은 있는데, 이 약간의 재산을 지키면서 금액이 크면 60개월, 짧으면 30개월 내에 돈을 갚다가 향후에 면책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또 대부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 이 부분 아까 잠시 설명하다 말았는데, 광고에서 보면은 이 기각시 100% 환불 이거는 믿지 마세요. 왜냐? 이건 해당이 없어요. 우리가 기각이라는 건 좀 전에 말했지만 기각이라는 거는 판사가 기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선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걸러요. 이 사람은 회생이 된다, 개인 파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문구는 다 믿지 마시고, 우선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개념, 초기 개념 아시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과정부터는 요 밑으로 계속 4번, 5번, 6번에서 미리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왜냐면 말로 하게 되면 저도 설명할 때 빼놓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로 진행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한글 문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면에서는 이 파워포인트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절차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지금 표를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회생법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신청 절차, 화면이 작으니까 슬라이드 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인펜을 하나 꺼내고, 빨간색이 나오네요. 왼쪽은 개인회생, 오른쪽은 개인 파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제계획안 짜기 전에 내 채무 상황 그리고 모든 걸 상담받으니까, 그리고 변제계획서까지 만들고 나면 다 끝난 거라 보시면 돼요. 개인회생은 뭐 나머지 시간 기다리시면 되고, 이 신청할 때 내가 향후에 면책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걸 빼먹었다 하더라도 면책 신청이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끔 면책은 받지 않고 내가 이 회생만 진행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론 대부분 없겠죠. 거의 없겠죠. 나는 면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서 낼 경우에만 면책받지 않는 걸로 이 채무자가 면책은 받지 않으려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은 신청서랑 면책 받기 위해 같이 면책을 신청하지만 이게 빠졌더라도 같이 면책 신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각 사유라는 게 여기 빨간 거 있는데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진행이 되고, 판사도 이걸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조건 해줘야 될 권한이, 웬만하면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각 사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개인회생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이거 할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 글씨 잘 보세요. 서울이냐 아니냐. 서울인 경우는 법원에 있는 분을 이 회생위원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이 위에 보면 변제계획안이라고 있죠. 요 동그라미 변제계획안에 이 회생위원에 대한 매월 줘야 되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서울은. 근데 지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서울에 한번 넣어 보시고, 나중에 관할 이전 되더라도 혹시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면, 내 관할은 지방이지만 채권자가 서울이면 서울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재판할 때도 관할 문제를 신경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관할 이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서울에 넣읍시라고 제가 전에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판사가 이거 지방 거잖아, 관할 지방으로 보내 할 수 있어요. 관할 이전 돼요. 근데 안 되면 좋은 거고, 왜냐면 지방이면 이 개인회생위원으로 지방에서 하실 경우에 지방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선임이 되는데,
내가 이 변제 계획안에 따른 비용 여기에 1%에서 5% 이내로 매달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아깝잖아요. 1%만 해도 1년에 12%인데 만약에 내가 5년을 끊었다? 그러면 5년이면 60%를 내 변제 금액의 60%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울에 넣었다가 관할 이전 생각하시고 각오하시고 관할 이전 안 되면 좋은 거고 관할 이전 되면 이 비용 60%를 아끼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절차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진행 과정에 다 넣으시면 되고 여기 뭐 금지 명령 들어가고 금지 명령은 뭐냐면 이걸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면서 금지 명령을 같이 넣어요. 기존에 나한테 돈 달라고 한다거나 뭐 기존에 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거나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돈을 갚으려고 하고 있어. 갚으려고 하니까. 혼자 하실 분들은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어디 맡기실 경우 그러니까 내가 법원 가서 물어봐서 한다. 아니면 법원에서 국선으로 한다. 그런 경우는 요거 해주니까 이 개인회생에서 신경 쓸 거는 이 변제계획관 그리고 금지명령 요 두 가지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돼요. 개시결정 여기 나왔죠? 한 달 요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 절차는 보실 거 없어요. 이게 이 개인회생의 특징이 뭐냐면 채권자가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한테 돈을 준다.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해할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그 시간만 까먹는 거고 놔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변제계획 인가가 되고 인가되면 신용불량이 바로 해제됩니다. 이렇게 등록 해제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웬만하면 되니까 이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불인가는 웬만하면 안 나오니까 불인가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월 아르바이트로 110만 원을 번다. 근데 좀 채무가 많아서 내가 5년을 가야 돼. 5년. 근데 무리하게 한 달에 내가 75만 원만 내가 생활비로 쓰고 그럼 25만 원 갭차면 35만 원이죠. 35만 원을 내가 60개월 5년 60개월을 갚겠다.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거죠. 75만 원으로 1년도 아니고 5년을 산다? 이런 경우 기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제 계획안 처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절대 무리하게 짜시면 안 돼요. 상식에 맞게 내가 110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갚겠다. 90만 원 왜냐? 90만 원은 나도 아니 100만 원은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하게 들어가면 그래. 90만 원까지는 어떻게 라면 5년간 라면만 먹더라도 돈을 갚겠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90 이하로는 가능하면 내리지 마세요. 요 밑에 요 부분은 뭐냐? 돈 갚는 기간.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독은 서울이면 돈을 안 받고 지방은 돈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1에서 5%이 변제 계획 중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갖고 있었는데 한 3개월간 못 냈다. 지금 변제 계획을 수행하시다가 만약에 3개월치를 내가 못 냈다. 이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원래 3개월간 못 내면 이게 전체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변제액을 내가 3개월간 못 냈다. 원래는 전체가 취소되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원래 5년을 갚기로 했는데 금액이 좀 커서 내가 한 4년 하고 몇 개월 정도 갚았다. 이 경우에는 판사가 법정에서 볼 때 그래도 얘가 지금 돈을 못 갚고 있지만 그동안 한 4년이라는 시간은 노력을 했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개월간 못 냈다고 해서 무조건 나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4년간 열심히 정말 갚았다. 원래 5년 정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 얘는 지금 몇 개월 남아도 못 냈지만 그래, 특별히 그냥
그냥 해주자, 면책해주자 해서 면책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1년 내고 못 냈다.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어느 정도 내가 이 채무자가 성의도 보였고 정말 어떤 사정 때문에 3개월 이상 밀리고 있다. 이런 경우는 면책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회생 들어가시면 그 공무직 뭐 잘리거나 그런 공무원법에 걸리지는 않아요. 원래 공무원법에 파산을 얘기하는 건 개인 파산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아까 보면 여기 신용불량 등록 해제 있죠. 그냥 복권 내면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빚을 갚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공무원법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있다.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두실 거면은 개인 파산으로 가시고, 개인 파산으로 하시고 5년 후에 다시 직장을 잡으셔도 되니까, 면책받고 복권 되면은 파산 선고받고 5년 이내는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실 때 자신한테 맞는 내가 직업을 무엇을 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회생은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일단 요거 지우고요. 개인 파산 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한 가지. 이 개인회생은 신용대출 5억까지입니다. 담보부로 갈 경우는 10억이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초과되면 안 됩니다. 여긴 신용, 이건 담보부 채권. 이 금액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어렵거나 하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블로그 여기 하단에 블로그 주소 나오죠. 여기 들어오셔서 뭐 쪽지로 남겨줘도 되고, 쪽지나 뭐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 보고 확인하니까 그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파산의 경우 이쪽 아니고 이쪽 아니, 여긴 개인회생이에요. 이제 이쪽 갑니다. 파산의 경우는 여기 써있죠.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직업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게, 생각하시라는 게, 내가 이쪽에 가겠다. 그럼 파산하시면 안 돼요. 파산하고 복권을 하셔야 되는데 면책받고 그 기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법률상 제약이 있으니까요. 회사 들어가실 경우도 사내 이런 거 뭐 규칙이나 뭐 회사 내규 당연퇴직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파산은 이 금액에 제한은 없어요. 다만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 못 받은 경우는 스스로 면책 못 받거나 면책 취소,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게 한 가지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회생이 있고 파산이 있는데 여기서 헷갈려하는 게 면책이에요. 면책. 만약에 내가 우선 파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진행 시청해서 냈더니 기각돼서 너 하지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회생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파산 이거 신청서 넣었는데 여기 파산 조건에 안 맞아서, 왜냐면 일단 넣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판사가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각됐다고 내가 뭐 파산이니까 7년 후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청을, 이거 아닙니다. 다시 그냥 회생 신청하시면 돼요. 또는 회생 신청했다가 내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여기도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면책을 진행 과정에도 돈 안 내서 취소시킬 수 있어요. 3개월 밀리면 돼요.
아니 안 되겠어 도저히 회생 힘들어. 아 직장도 잘리고 못해 먹겠어. 그럴 경우는 다시 파산 신청하셔도 돼요. 이 신청은 상관이 없고 뭐에서 따지는 거냐면 내가 면책 받았냐 안 받았냐. 회생으로 면책 받게 되면은 5년간은 회생 신청이 안 돼요. 5년간은 회생 신청이 이제 면책 받고 나면. 그리고 내가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 그럼 7년간 안 돼요. 신청이. 이해가 어렵지 않죠? 이 면책을 받은 상황에서 5년, 7년 제한이 가는 거지. 파산 신청했다가 이거 힘들게 안 되겠어. 진행 중에 그 끝에 결정되고 면책 내기 전까지 전에 안 하기 못해 먹겠어. 나 때려칠래. 그럴 경우는 때려치시고 다른 걸로 갈아타셔도 돼요.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회생해야겠다. 아니다. 나는 파산해야겠다. 그런 거 하셔도 돼요. 면책 받은 후에 5년, 7년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라 보통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거 했는데 잘못되면 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면책 받은 후에 제한이 가는 거지 면책 받기 전에는 다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사정에 의해서 내가 회사 잘릴 수도 있고 회사 잘리면 개인회생할 때 돈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못 갚죠. 그러면은 내가 원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게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에 다 잘리면 돈 못 갚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여기 파산 면책 신청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책 신청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나 면책은 안 받을 거야 주장하지 않는 한 면책에 신청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혹시 면책 신청 안 하셔서도 그 다음에는 뭐 빠진 거 있으면 보정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도 제가 개인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압류금지 채권 진행해 봤지만 항상 이 보정 명령이 나와요. 모든 법정 절차를 밟다 보면 보정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서류가 좀 부족하니까 더 내어라 더 내놔 할 때 그냥 서류 내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진행하시라고 요거 보정 명령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각되거나 돈 안 내면 기각돼요. 돈 내야 돼요. 이 돈이 뭐냐? 파산관제인 선임해야죠. 30만원 여기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제인이 조사하고 알아서 다 하고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내가 재산 빼돌린 거 있나 내가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1년간 다 따집니다. 고의로 뭐 재산 빼돌린 거 있나 없나 다 원상복귀 시키고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사기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파산 들어가실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들어가실 때 내 재산 빼돌리는 행위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걸리면은 그 채권자 쪽에서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집이 있는데 내가 5억에 팔았어. 근데 이 시점이 뭐다? 내가 파산으로 가야 할 상황,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걸렸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된 상태, 이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럼 이거 원상복구 시킵니다. 이 집을 누군가 샀잖아요. B라는 사람이. 나는 A고. 근데 채권자가 C가 있어. 여기 파산관제인이. 근데 A인 내가 B에게 팔았는데 이게 1년 이내야. 그럼 어떻게 한다? 파산관제인이 이 사람의 소유권을 말소해버려.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해버려요. 왜냐? 부동산은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집 사실 때, 보통은 내가 집을 사고 싶다 할 때, 집이나 땅이나 동산 말고 부동산. 동산은 선의인 경우 못 뺏어와요. 알고 있을 경우 뺏어오지만. 근데 부동산은 무조건 뺏어올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사야겠다 할 때는
이 사람이 왜 팔려고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신용불량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서 사셔야 돼요.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이 집 판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죠. 이 사람 사기죄로 걸고. 왜냐면 돈 줬는데 물건을 뺏겼잖아. 원인은 이 A가 사기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집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파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채무불이행 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재산 판 거 있으면 요거 기간 조정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처벌받습니다. 누구한테? 이 동산을 산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5억에 샀는데 집 뺏겼어. 소유권 말소 등기 당했어. 가만히 있겠어요? 형사고소하지. 사기죄로.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 파산관계인이 이런 거 다 처리하고, 뭐 채권 같은 거 내가 돈 받을 거, 돈 빌려준 거 다 처리하니까 그런 거 여기 맡기시면 돼요. 파산관계인 알아서 합니다. 그 진행 쭉쭉 가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 20페이지. 이거 하면 조금 빨리 끝나요. 20페이지 가고 일반적인 절차는 요렇게 쪼르르르륵. 그래서 최종 면책 결제, 면책되거나 면책이 안 되거나. 그리고 요 위에 하나가 있는데 요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요거는 자격이 기초 수급자. 꼭 자격이라기보다는 기초 수급자 정도 수준 되면은 이거 때려줘요. 신청하고 무려 30일. 31일인 달도 있으니까 그냥 30일, 30일을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한 달이면 됩니다. 파산관쟁이 옆에 있죠. 왜 그렇다? 이 동시 폐지로 가게 되면 이 돈 안 내요. 이 절차로 안 가요. 분기점이 여기죠. 다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동시 폐지 그 다음으로 빠른 게 20페이지.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로 가서 여기 절차 종결해서 가는데 이 최종 밑에 거에 면책 결정, 면책 불허 결정. 면책 불허되면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회생이나 파산. 근데 여기까지 가서 하기보단 처음부터 결정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 파산 선고 중에 동시 폐지라고 아까 말씀드린 한 달 만에 1개월 만에 되는 게 있는데, 이 옆에 보면 파산관계인이 여기 있죠. 분기점이 여기고. 다시 말해서 내가 신청서를 넣었는데 돈이 진짜 없어. 그리고 얘는 돈도 못 벌 것 같아. 얘는 아무리 봐도 돈을 못 벌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 신청서 내면 신청서 보다가 그냥 바로 한 달 이내 때려요. 야, 얘는 그냥 동시 폐지, 바로 면책 결정.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요거. 예전에 작년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인가 세 분이 원래 통장에서 통장이 압류돼서 상담하시다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동시 폐지 한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하셨나 모르겠네. 이 파산 가실 때 이거 노리는 게 좋아요. 자격만 되면 이게 최고. 신청서 넣고 신청서를 법원에서 보다가 얘는 돈이 아예 없는데, 그리고 얘는 어차피 못 갚을 돈이야. 그냥 없어. 그 기초수급자면 100%고. 왜냐면 기초수급자는 돈 아예 못 푸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기 동시 폐지 하고 바로 여기로 제일 밑에 면책 끝. 면책 복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좀 말이 좀 많았는데 대충 개념은 좀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뭐 여기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는 딱 하나. 여기 왼쪽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금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세금, 조세 무조건 내야 돼요.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다 안 돼요.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누군가 손해를 입었거나 어떤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 손해배상 당연히 안 됩니다. 이 4번도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가 손해를 크게 봤다. 그리고 뭐 다쳤다. 그런 거 다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거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안 줬어. 당연히 줘야 될 돈을. 그러니까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거 안 됩니다. 이건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다. 채무자.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거. 근로자한테 줘야 될 돈은 안 돼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악의라 그러면은 무슨 엄청나게 나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률 용어에서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어요. 악의. 원래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선의는 정말 착한 뜻으로, 악의는 나쁜 뜻으로인데 법률에는 그게 아니에요. 선의는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백치안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머리가 비었어. 그냥 백치안하다. 아무것도 몰라.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전혀 몰랐을 때. 이 악이라는 거는 서류를 봤더니 이런 게 있었네. 일단 인지를 했어. 그럼 악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럼 무조건 악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7번에 채무자가 악의로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 뭐냐면 채무자가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럼 다 악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률에서는 악의가 그런 뜻입니다. 일반 우리 사회에서 하는 그런 선의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육비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말한 이 8가지는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공통 부분인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신용 5억, 담보부 채권 10억입니다. 얘는 한도 없어요. 개인 파산은. 그리고 여기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 학자금 면책은 파산해서 안 돼요. 내가 학교 다니다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아니 취업될 줄 알고 받았지 뭐 놀러 다니려고 이거 받겠어요? 그죠? 받았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럴 때는 이 개인회생 하셔야 돼요. 개인회생은 학자금 이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안 돼요. 파산은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끔 이 도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도박은 회생으로 가야 됩니다. 파산 안 됩니다. 파산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도박할 수도 있지. 물론 저는 안 하지만 저는 술 좋아해가지고 술 많이 먹는데, 도박하시는 경우 개인 회생으로 갚으셔야 돼요. 개인 파산 안 돼요. 여기까지면 뭐 일단 채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한 거의 30분 이상 얘기를 했는데, 말 많이 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아요와 구독수를 보고 또 이제 다음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10만 되려면은 말 그대로 한 거의 몇십 년 걸리는데, 뭐 어차피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런 거 올릴 때는 좋아요와 구독수가 올라가야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